자, 챗 GPT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대화형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기능이 좋은 걸로 그래서 평이 나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를 잘 못 풉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개선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학 문제를 정말 못 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플러스 버전에서 플러그인 쓰는 기능이 생겼죠. 보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던 것들을 좀 보완하는 기능도 생겼고,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집어넣어서 특정 분야의 능력들을 좀 보완하는 기능들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울프람 알파 플러그인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창기부터 얘기가 되던 거지만, 요거를 이제 아무튼 활용하게 되면은 수학, 과학, 언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이 과학 데이터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켜서 챗 GPT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 중에 울프람 알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체크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그동안에 좀 힘들어했던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로는 2023학년도 수능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존에 1번, 2번은 풀어주기도 하고 못 풀어주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답이 다르고 챗 GPT한테 시키면은요, 3,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프람 알파 플러그인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 5번 문제까지만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놓고요. 요 1번 문제를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수학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겠죠. 분모인 경우에 2에 루트 2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곱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주고 괄호 안에 스퀘어 루트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스퀘어 루트에 괄호를 닫고 이 제곱에 괄호를 닫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분수에 괄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제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꺽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꺽쇠 안에 이 두 가지 항이 들어가야 되죠. 2 더하기 스퀘어 루트에 2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울프람 알파에다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식도 굉장히 잘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누르면은 울프람 알파 사이트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답은 4라고 나왔는데 답이 4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5번이면 4죠. 1번에 5번입니다. 예, 이게 맞았어요. 4라고 맞고, 요거 지금 풀이 과정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울프람 알파는 원래 영어만 되거든요. 다른 나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영어로만 되는데, 그래서 이 답도 일단은 이제 영어로 보여줍니다. 가끔 가다가는 또 한글로 풀어서 챗 GPT가 알아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영어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한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쭉 한국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국한으로 가는데 아래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요. 언더바를 쓰고 괄호 안에 x가 어디로 가느냐, 하이픈에 화살표를 주고요. 무한대로 가죠. inf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밑부분이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중간 부분에. 가운데 부분은 분수예요. 그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수로 해서 앞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력할 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는데, 괄호가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자 분자가 들어가고 아래는 분모가 들어가겠죠.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자 스퀘어 루트에 루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에 x의 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가 아래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한 칸을 제가 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면 이게 제곱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띈 거고 이 스퀘어 루트를 다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뒤에 더하기 3x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끝났어요. 분모는 x 플러스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끝났으면 의 값은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울포나 말파로 이제 넘긴 것 같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거 수학 문제는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플러그인을 선택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일단 노력을 해보고 이제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가운데 있는 값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왔네요. 여기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여기 스탑을 하고 이럴 때는 요거를 편집을 누르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더하기로 바꾸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등호를 입력을 해버려 가지고 얘는 그걸 마이너스로 당연히 등호는 아닐 테니까 마이너스로 인식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세이브 서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4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답이 4가 맞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이면 4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2번이면 4번. 예, 답이 4가 맞습니다. 이것도 풀이를 하라고 그러면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대로 한글로. 울프라말파는 영어만 되기는 하지만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거예요. 등비수열인데 이게 집합이니까 집합결하고 A의 N이죠. 그러면 이렇게 밑줄에 N 이렇게 해줍니다. 한 칸 띄고 괄호를 닫아주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Shift Enter. 그럼 줄이 바꾸죠. 그 다음에 A의 밑쪽이 A의 2가 더하기 A의 4는 30이고 그 다음에 A의 4 더하기 A의 6, A6는 15, 2분의 15니까 15/2라고 치면 되겠죠. Shift Enter. 그 줄을 바꿀 수 있으니까 늘 만족시킬 때 A1 그러니까 A 밑줄에 1 이렇게 해야 1이 아래첨자로 들어가요. 의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울프람 알파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직접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울프람 알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 풀이는 울프람 알파한테 한번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던져놨어요. 자, 그러면 A1의 값은 48입니다. 라고 이제 차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8이면은 1번이죠. 3번에 1번. 3번에 1번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풀어봤는데 답을 절대 못 찾았었거든요. 지금 플러그인이 됐기 때문에 3번에 1번, 48, 이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풀어보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자, 이런 것도 Shift Enter 줄을 바꾸고 gx를 정의하는 거죠. gx는 x의 제곱을 올리고 한 칸 떼야 돼요. fx. 한 칸 띄지 않으면 fx가 제곱 위로 올라가 있는 2하고 붙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Shift Enter, 라 하자. 그 다음에, 그리고 F2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쓸 때는 F, 이런 거 입력할 때 F
프라임이라고 쓰면 됩니다. 프라임 괄호 2는 3일 때 G 또 프라임이라고 쓰면 돼요. 프라임 2의 값은 이렇게 그 sqrt니 이런 걸 프라임이니 이런 거 표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 밑줄을 쓰거나 이 꺽쇠 같은 걸 써서 제곱을 표현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제가 따로 워드에서 키보드로 수식 그러니까 기호 같은 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쭉 소개해 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명령어 쓰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자기가 일단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결국 울프람으로 갔어요. 16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G 프라임의 2는 16이면 4번에는 3번이 답해야 되겠죠. 4번에 3이 정답입니다. 자, 4번도 풀었어요. 이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탄젠트 세타니까 세타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2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자 괄호를 열고 그 안에 분수죠. 그러니까 괄호에 다시 넣어서 파이 슬래시 2 괄호 닫고 그럼 분수가 끝났고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괄호 닫고 그래야 이제 코사인이 다 끝난 거고 좌변이 끝난 거예요. 등호는 스퀘어 루트에 5 슬래시 5 자 1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기가 일단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타 표시도 이렇게 세타라고 글을 적어주면 수식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설명은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매번 달라집니다. 항상 똑같이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그 인공지능 챗봇들이 다 그렇죠. 이제 울프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5분의 2 루트 5, 5분의 2 루트 여기 있네요. 5번. 그러면은 5번.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울프람 알파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이 수학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잘 풀어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다음 문제들도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